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으신 적 있으시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면서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난간을 꼭 잡아야 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으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장 보러 시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릎이 부어서 저녁에는 꼼짝도 못하고 밤에는 시큰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무릎 관절염은 원래 낫지 않아.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드시고 병원 가면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이지 계속할 수도 없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얘기 나오면 겁나서 더 미루게 되시죠.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요. 무릎 통증을 그냥 방치하시면 점점 더 악화돼서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신다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게 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다가 근육까지 다 빠지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그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진단받으시고 정말 온갖 방법 다 해보셨대요. 여러 병원에서 히알루론산 주사도 여러 차례 맞으셨고 연골 주사도 맞아보셨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보시고 TV에서 본다는 건강식품도 수백만 원어치 드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좀 나은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아파지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단은 아예 포기하셨고 평지 걷는 것도 10분이 한계였대요. 손자 손녀가 놀러와도 같이 나가서 놀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생각하셨는데 딱 일주일 만에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 재진 오셨을 때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무릎이 부어오르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자랑 놀이터 가서 30분씩 같이 놀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제가 검사해봐도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이 하신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그 5가지를 매일 꾸준히 하신 것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골 주사 맞고 연골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드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 통증의 70% 이상은 연골 문제가 아니라 주변 근육과 인대 그리고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서 사실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아픈 걸까요?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고 굳어지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계속되면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릎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발목이 약하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역시 무릎이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돼요. 허벅지 앞쪽 근육만 발달하고 뒤쪽 근육이 약하면 무릎 앞쪽에만 계속 스트레스가 가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찰돼 왔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 환자의 근력을 측정해 보면 정상인에 비해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30% 이상 적고 특히 안쪽 넓은 근이라는 근육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연골만이 아니라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 불균형,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인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연골 주사만 맞거나 진통제만 드시면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은 바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정말 중요한 비법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5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계속 무릎 통증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해요. 특히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효과가 2배로 달라지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관절염 통증을 해결하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안쪽 넓은 근 깨우기.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 특히 무릎 바로 위쪽 10cm 정도 되는 부분의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손으로 눌러보시면 푹푹 들어가고 힘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이 근육이 안쪽 넓은 근인데요. 이 근육이 무릎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불안정해지면서 연골에 불균등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게 통증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뚜렷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안쪽 넓은 근은 다른 허벅지 근육보다 신경 연결이 약해서 쉽게 기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근육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신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 바로 위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셔야 해요. 만약 물렁물렁하다면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발끝을 더 강하게 당기시고 무릎 뒤쪽을 바닥이나 의자에 꾹 누르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안쪽 넓은 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자세를 5초 유지하고 5초 쉬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당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양쪽 다리 다 해주셔야 하고요. 이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힘을 빡세게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만 막 주시면 허벅지 앞쪽만 발달하고 정작 안쪽 넓은 근은 여전히 약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손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안쪽 근육이 단단해지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그 근육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째, 무릎 뒤쪽 풀어주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무릎 뒤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릎 뒤쪽에는 슬화근이라는 작은 근육과 함께 여러 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오래 앉아 계시거나 무릎을 굽히고 계시면 이 부분이 굳어지면서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돼요. 그러면 무릎을 펼 때마다 딱딱하게 굳은 뒤쪽 조직들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 무릎 뒤쪽이 밤새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줄까요?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세우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시는데요. 등을 굽히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접는다는 느낌으로 숙이셔야 해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자세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세요. 절대 너무 심하게 당기시면 안 돼요. 좀 당기네 정도의 편안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흡은 편하게 계속하시고요.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앞으로 숙여보세요. 20초 하시고 10초 쉬고 이걸 3번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당 1분 30초 정도면 돼요. 양쪽 다 해주셔야 하고요. 이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무릎을 억지로 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이 조금 굽혀진 상태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릎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 허리만 아프거나 다른 데가 당겨진다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엉덩이 근육 활성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엉덩이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옆쪽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흔들리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돼요. 몸의 구조상 엉덩이가 흔들리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무릎 안쪽 연골과 인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의 80% 이상이 엉덩이 근육 약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게 무릎 통증 해결의 핵심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누우세요. 아래쪽 다리는 편하게 굽히시고 위쪽 다리는 쭉 펴세요. 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리를 들 때 발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시고 몸통보다 살짝 뒤쪽으로 들어 올리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그러면 엉덩이가 아니라 허벅지 앞쪽만 운동되는 거예요. 발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손으로 확인하면서 들어 올리세요. 높이는 30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높이 들면 허리로 힘이 들어가니까요. 이 자세를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고 이걸 15번 반복하세요. 한쪽당 1분 정도 걸려요. 양쪽 다 해주셔야 하고요. 이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하시면 엉덩이 옆쪽에 근육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걸을 때 골반이 안정되면서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릎 주변 혈액순환 개선.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염증이라고요. 이 염증을 빨리 없애려면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염증 물질이 배출되고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시니까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끊어야 해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의자에 앉으셔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발끝을 하늘로 쭉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렸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30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것도 혈액순환에 아주 좋아요. 이걸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2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서 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거든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무릎 아래까지 담그시고 10분 정도 발목 운동을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시간대가 골든타임인데요. 바로 저녁에 잠들기 전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무릎의 피로와 염증을 풀어주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때거든요.
잠들기 30분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주무실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도 훨씬 편하세요. 5번째, 올바른 보행 습관.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평소에 걷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시니까 무릎을 보호한다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세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거나 안짱 다리로 걷거나 아니면 아픈 쪽 다리를 질질 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시면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듯이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고르게 분산돼요. 둘째, 무릎은 걸을 때 완전히 펴주세요. 물론 처음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는 게 더 무릎에 무리를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셋째,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마세요. 보폭이 넓으면 무릎에 충격이 커져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폭으로 걸으시되 리듬감 있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넷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평지를 걸으실 때는 15분 정도 걸으시고 5분 쉬고 이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3-4번, 하루 30분 정도만 올바른 자세로 걸어도 무릎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발이에요. 신발 밑창이 닳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으시면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해도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꼭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 신으셔야 해요. 그리고 평평한 곳을 걸으세요. 처음부터 등산이나 계단은 무릎에 너무 큰 부담을 줘요. 평지 걷기로 충분히 근력이 생긴 다음에 천천히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정말 무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되니까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시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아프니까 쉬어야지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무릎을 안 쓰시면 주변 근육들이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도 더 빨리 굳어버려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도 적절한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무리해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심할 때는 당연히 쉬셔야 하고요. 하지만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회복에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잖아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 오를 때는 5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은 15kg가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식사량을 조금씩만 줄이시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좀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관절 건강에 좋아요. 관절 연골의 80%가 수분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자기 전에 물 1컵은 꼭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하나, 앉는 습관도 고치셔야 해요.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거나 무릎 꿇고 앉는 건 무릎에 정말 안 좋아요. 무릎이 완전히 접히면서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가능하면 의자에 앉으시고 바닥에 앉으셔야 한다면 방석을 깔고 다리를 쭉 펴시거나 한쪽 무릎만 세우고 앉으세요. 그리고 앉아 계실 때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 뒤쪽이 굳어지면서 일어설 때 더 아프거든요. 계단 이용하실 때도 요령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좋은 쪽 다리를 먼저 올리시고 내려갈 때는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실 때도 무릎 꿇고 하시지 마시고 긴 막대 걸레 같은 도구를 활용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 가는 동작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날씨도 영향을 미쳐요.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추울 때 무릎이 더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거나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놓으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냉찜질과 온찜질을 구분하셔야 해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을 하셔야 하고 굽고 뻣뻣할 때는 온찜질을 하셔야 해요. 보통은 온찜질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찜질 후에 더 아프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냉찜질로 바꾸세요.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우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시면 무릎이 훨씬 편해요. 무릎끼리 부딪히지 않아서 통증이 줄어들고 골반도 안정돼요. 똑바로 누우실 때는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시면 좋아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몇 번 해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나아질 수 있다. 내 무릎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무릎을 위해 운동하자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시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무릎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고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참고 하시면 그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무릎도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하루 이틀 하시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시고 한 달 정도 하시면 확실한 차이를 아실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아픈 거니까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만 하시면 반드시 좋아지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으세요. 나이 들면 무릎이 다 아픈 거라는 말, 이제는 믿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무릎이 아픈 건 아니에요. 70대, 80대에도 등산하시고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셨느냐의 차이예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세요. 손자 손녀랑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렇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과 지혜가 쌓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으신데 무릎 통증 때문에 집에만 계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건강한 무릎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 자기 전에 5분, 이것만 투자하시면 돼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라디오 들으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돌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때까지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꼭 실천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